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저번 주만 하더라도 고용지표로 인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하락했으나 결국 이번 주 CPI와 PPI 결과에서 물가가 빠르게 꺾이고 있음을 확인한 시장은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는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있고 부정적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리세션과 연관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증시가 후끈해 보이지만 왜 매수가 아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4월은 기업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따라주지 않으면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특히 기술주 섹터가 올해 들어서 빠르게 상승해 왔었기 때문에 현재 조정 자리에 위치한 만큼 전반적으로 종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금융권 이슈는 잠잠해져서 헤드라인에서도 잘 보이질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공포 탐욕 지수는 계속 상승하면서 67로 증시가 탐욕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봐도 지난 금융권 이슈 당시의 저점을 지나 어느새 75의 익스트림 그리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신규 매수로 진입하기에는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더 큰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증시의 상승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익절과 현금화를 해놓을 시점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지난 4월 첫째 주의 주가가 상승 채널에서 이탈한 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항선에 지난 금요일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고 보합 마감한 상태인데요. 지금 상승 패턴이 지난 올해 초부터 시작된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1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상승하다가 2월 초부터 다시금 조정을 받고 4월 초 현재 횡보를 보여주면서 저항선을 깨고 상승할 듯 말 듯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공포 탐욕 지수에 이어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를 보더라도 현재 약 17로서 상당히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래보다는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고요. 달러 지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또는 금과 같은 다른 투자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최근 금융권 이슈의 영향도 있지만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서 최근 암호화폐와 금시세는 빠르게 올라와줬는데 꺾인 물가지표와 이러한 매크로 상황에도 미국 증시가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매도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기관의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동향 자료인데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유입시켜서 미국 증시를 견인해왔던 기관들이 다시금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리세션에 대한 실체는 아직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실업률 증가나 실적 부진과 같은 리세션의 실루엣만 보아도 시장은 기겁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SP500 차트와 함께 살펴보면 지난주에 기관이 급격히 투자금을 회수함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즉, 포모에 걸린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의 물량을 받아주었다는 뜻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금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익절하고 빠져나가는 반면에 항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좀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권 위기 당시 시장에 공포가 만연하던 때만 하더라도 증시와 유튜브 분위기는 하락론자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3월 말부터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과 유튜브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뒤늦게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포모에 휩쓸리시면 안되고 이럴 때를 이용해서 현재 증시에 리스크가 있는 만큼 현금 비중을 충분히 늘려두셔야 합니다. 그럼 나스닥은 이제 하락인 걸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스닥의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 추세의 기세가 수그러들었고 현재의 저항선을 뚫고 더 상승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하락할 경우의 손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리스크와 투자 심리,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금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 동력은 약한 편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단기적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시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만약 나스닥이 위 저항선을 뚫지 못할 경우에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면 1번 추세 지지선 또는 2번 약 11,737포인트 지지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옴에 따라 리세션의 공포가 함께 얽혀 들어가면 안 좋을 경우 1번 지지선까지 뚫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지금 나스닥 차트의 1분기 초반의 상승과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차트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반면에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또 한 단계 상승을 이어가줄 만한 호재가 발생한다면 현재 저항선 위로는 매물대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12,500포인트까지 금방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저항선 또한 매물대가 그리 두텁지는 않기 때문에 12,500포인트 이후에는 13,000포인트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막연한 호재를 기다리는 시나리오로서 현재는 냉정하게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차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차트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기술주 모두가 조정을 받진 않을 겁니다. 즉 기술주도 기술주 나름 해당 회사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을 경우 이러한 조정을 버텨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금융주 섹터의 실적과 주가 흐름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난 금요일부터 금융권들을 선두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지난 금융권 이슈로 인해서 대형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했었는데 어제 JP모건이나 시티뱅크와 같은 빅뱅크 실적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금융권 이슈로 인해서 많은 은행 예치금이 중소은행으로부터 보다 안전해 보이는 대형 은행사로 빠져나갔습니다. 덕분에 대형 은행주들은 손안대고 폭풍격으로 많은 예치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 예정된 다른 대형 금융사들 또한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번 금융권 이슈로 인해 금융 시스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적극적인 금융업의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안 좋게 말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당연히 중소지방은행들의 실적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소파이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소파이의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방은행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경우 소파이가 호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에 영향받아 주가가 같이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금융주 섹터에서는 크게 대형은행주와 중소규모의 지방은행 간의 주가 흐름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요. 기술주 섹터 또한 당연히 실적 장세에 접어든 만큼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과 실제로 그러한 실적 및 가이던스가 발표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는데 호실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척도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레이오프, 즉 정리해고로 보여집니다. 특히 사업 구조가 잘 자리 잡혀있는 시총이 큰 회사들 중에서 그동안 레이오프를 단행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을 크게 줄여온 회사들에게서 EPS 방어가 잘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보여드리는 표는 기술주 중에서 각 회사가 지난 1분기 동안 단행한 레이오프 인원수 또는 비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레이오프 규모가 큰 회사들은 그만큼 인건비 지출에 대한 절감 효과가 크겠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이오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거나 혹은 향후에 줄어들 것을 예상한 만큼 감원을 단행하는 것인데 레이오프로 인건비를 세이브한다고 하더라도 매출 자체에 타격이 심하면 주가는 그만큼 빠질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 변동이 크지 않은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어닝 플레이를 노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그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기술주 섹터에 대한 전망과 함께 어닝을 어느 정도 기대해볼 수 있는 기술주들의 요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기술주 외에 현재 원자재 섹터나 파이낸셜 섹터는 흐름이 좋고 상승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섹터 ETF들을 토대로 각각 기술주, 원자재, 파이낸셜 섹터의 추세를 보여드릴게요. 기술주 ETF인 XLK를 보시면 나스닥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상승하다가 저항을 한번 받고 다시금 오를지 말지 주춤거리고 있고요. 원자재 섹터를 보시면 주요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가운데 노란 선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볼 모양을 그려주면서 돌파 시도를 했었고 현재 다시금 그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픈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쪽은 앞으로도 중국으로 인해서 해당 저항선을 브레이크업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또한 파이낸셜 섹터는 지난 금융권 이슈로 인해서 3월 중순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상승의 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 자체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뱅크와 같은 몇몇 은행들이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몇몇 은행의 경영 실패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특히 탄탄한 대형 은행주들에게 있어서 지난 금융권 리스크는 더 이상 주가를 하락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